서론 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역설, 게으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력은 곧 성공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밤을 새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고 직장인이 남들보다 늦게까지 일하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땀과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완벽하게 빗나가는 유일한 예외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매일 아침 경제기사를 스크랩하고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며 하루에도 10번씩 주식을 사고 파는 부지런한 투자자들의 계좌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무심하게 살아가는 이른바 게으른 투자자들이 시장의 모든 수익을 독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투자는 노력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통찰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이 위대한 게으름의 철학을 극한으로 밀어붙여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수익률을 만들어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노마드 투자 파트너십을 운용하며 무려 92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 하지만 그가 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데 필요했던 주식은 수백 개가 아니었습니다. 펀드 운용 후반부, 그의 포트폴리오를 채운 주식은 단 3종목이었습니다. 코스트코, 아마존,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는 이 3종목을 사두고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펀드 매니저로서 직무유기를 한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부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 위대한 게으름뱅이의 이름은 닉 슬립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불안해하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줄 닉 슬립의 압도적인 투자 철학과 멘탈 관리법을 완벽하게 해체해보겠습니다. 본론 1투자의 원칙과 돈을 대하는 태도, 마이너스 규모의 경제 공유, 영원히 멈추지 않는 바퀴. 닉 슬립이 10년 넘게 단 3종목만을 들고 있을 수 있었던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모델, 이른바 규모의 경제 공유 스케일 이카너미즈 쉐드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범한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커지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경영진은 필연적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제품의 원가가 낮아져도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주주들에게 배당하거나 회사의 금고에 쌓아둡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지쳐 다른 경쟁사로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닉 슬립이 발견한 위대한 기업들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코스트코를 보십시오. 그들은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회사가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가격을 더 낮추는 데 사용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아 보이는 결정은 기적 같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가격이 싸지니 더 많은 고객이 미친 듯이 몰려옵니다. 고객이 늘어나니 코스트코는 더 엄청난 물량을 발주할 수 있고 원가는 더욱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원가는 또다시 가격 인하로 이어집니다. 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선순환의 바퀴.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 공유입니다. 아마존 역시 이 거대한 바퀴를 온라인에서 가장 완벽하게 굴린 기업이었습니다. 닉 슬립에게 주식 투자는 단순히 싼 주식을 찾아 헤매는 보물찾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소비자는 언제나 더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원한다는 불변의 진리. 이 진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고객과 무한한 신뢰를 쌓아가는 기업을 발견했다면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 선순환의 바퀴가 세상을 집어삼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돈이란 복잡한 매매 기법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위대한 통찰을 믿고 엉덩이를 무겁게 한 대가로 주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부산물이었습니다. 닉 슬립은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다음 분기 실적을 맞추기 위해 엑셀을 돌리며 밤을 새울 때 이 세상을 지배할 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영원성에 자신의 모든 자본과 철학을 베팅했습니다. 본론 이 결정적 일화와 멘탈 관리법 마이너스 목적지 분석,
소음을 차단하는 완벽한 요새.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주식시장은 닉슬립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에 투자했던 시기, 시장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의 여파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며 아마존의 주가는 수없이 반토막이 나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마존은 파산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시장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아마존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빗발치는 고객들의 항해 전화, 매일 쏟아지는 언론의 비관적인 기사들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닉슬립이 보여준 멘탈은 인류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동치는 차트창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오직 목적지. 분석 데스터네이션 어널러서스이라는 그만의 독특한 철학이었습니다. 목적지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다음 분기 실적이나 내년도 이익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단기적으로 적자를 내든 말든, 코스트코의 이번 달 매출이 줄어들든 말든, 그것은 닉슬립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던진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10년 뒤에도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까? 10년 뒤에도 코스트코의 가격이 가장 저렴할까? 대답은 무조건 그렇다였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하다면 가는 길에 만나는 폭풍우와 웅덩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닉슬립은 이 확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월스트리트의 정보망에서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는 CEO들의 어제 오늘 인터뷰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5년 전, 10년 전에 그 CEO가 썼던 주주 서한을 읽었습니다. 과거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온 경영자라면 미래의 약속도 지킬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게으름은 생각하기를 포기한 나태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소음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쳐놓은 완벽한 요새이자 진정한 가치에만 집중하기 위한 극단적인 몰입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는 목적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수천 프로의 수익이라는 역사적인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투자는 곧 멘탈의 싸움이며 올바른 철학이 어떻게 인간의 공포를 제어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술이었습니다. 본론 3돈을 넘어선 삶의 목적과 행복 마이너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유. 노마드 투자 파트너십은 연일 경이로운 수익률을 갱신하며 전 세계 부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돈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닉슬립과 그의 동료 카이스 자카리아는 돈방석에 앉았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물로 우뚝 섰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수백억 원의 운용 수수료가 통장에 꽂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 두 천재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노마드 펀드를 자진해산하고 모든 투자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수익률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펀드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펀드를 해산한 이유는 너무나도 철학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굴한 아마존, 코스트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세 개의 기업은 이미 너무나 완벽합니다. 이 주식들은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이 그냥 평생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이 주식들을 직접 사서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펀드 매니저로서 매년 비싼 수수료를 받아가며 무언가를 하는 척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최정점의 선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품격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업자들은 고객의 돈을 영원히 묶어두고 수수료를 챙기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닉슬립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철학이 완성되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 화려한 무대에서 미련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완벽한 주인이었습니다. 펀드를 해산한 후 닉슬립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앞서 말한 세 종목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IGYI, Y-I 기부 유재단을 설립하여 남은 인생을 자선 사업과 사회 공헌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가창을 보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훌륭한 경영자에 의해 무한히 성장할 것임을 알기에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며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고 책을 읽습니다. 그에게 투자란 수백억 원의 자산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투자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일하지 않을 자유,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닉 슬립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이유는 월가를 제패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진리를 찾아냈고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지탱해 줄 것임을 완벽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가? 시청자 여러분, 닉 슬립의 위대한 여정은 오늘날 불안에 떨며 매일같이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바쁘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부산함은 내가 무엇을 샀는지 모른다는 무지와 나의 투자 철학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불안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대한 투자는 결코 시끄럽거나 바쁘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단 한 번의 깊은 통찰, 그리고 그 통찰을 믿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묵직한 인내심. 닉 슬립이 보여준 10년간 단 3종목의 기적은 투자가 결국 시간의 지렛대를 활용하여 복리의 마법을 완성하는 가장 고유한 여정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매일 변하는 주가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기업의 가치와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십시오.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위대한 열차에 탑승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 대가가 증명한 것은 잃지 않는 투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무위의 철학이 가져다주는 찬란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원칙으로 투자와 삶의 균형을 맞추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10년 뒤를 내다보며 흔들림 없이 탑승하고 있는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